조선시대 신분제가 철저했던 그 시절, 노비 출신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려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정실 왕비 소헌왕후가 8남2녀를 낳았지만 후궁 중에서는 압도적인 다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비 출신 여자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천민에서 정일품 신빈까지 오른 신빈 김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06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은 김씨, 본관은 청주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원, 어머니는 상령고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내자시, 즉 왕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자를 관리하던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았고 그들의 자녀 역시 대대로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씨 역시 그렇게 평생 노비로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18년 김씨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해는 세종이 왕위에 오른 해였습니다. 당시 13세였던 김씨는 원경 왕후, 즉 세종의 어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원경 광후는 어린 김씨를 보고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경 광후는 김씨를 선발하여 소헌왕후, 즉 세종의 정비를 모시는 궁녀로 삼았습니다. 노비에서 궁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궁녀가 된 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김씨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며 양궁, 즉 대왕대비와 왕비를 섬기는데 오직 근신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했으며 윗사람을 잘 모셨습니다. 그 결과 소헌왕후의 깊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헌왕후는 김씨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특히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정실 왕비가 자신의 소생 아들을 후궁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헌왕후가 김씨를 신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씨는 소헌왕후를 모시며 궁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세종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김씨에게 승은을 내렸고 김씨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1427년 세종 9년에 김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계양군이었습니다. 이때 실록에는 궁인 김씨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식 후궁 작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그리고 담양군까지 무려 6명의 왕자와 2명의 옹주를 낳았습니다. 김씨가 여러 아들을 낳는 동안 그녀의 지위도 상승했습니다. 1439년 세종 21년에 막내 아들 담양군을 낳았을 때 실록에는 소의 김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품 소위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종은 도승지 김돈에게 물었습니다. 김씨의 출신은 천하지만 13세부터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니 빈이나 귀인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떠냐고 말입니다. 김돈은 신계 등과 의논한 후 종일품 귀인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씨는 정일품 신빈으로까지 책봉되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정일품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신빈 김 씨가 후궁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에 신빈의 장남 계양군이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바로 한학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한학은 조선 초기 조선과 명나라를 오가며 세도가 가장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학의 막내딸은 훗날 세조의 며느리인 인수대비가 되었습니다. 계양군이 한학의 딸과 혼인하면서 신빈 김 씨의 가문은 세조, 즉 수양대군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빈 김 씨는 어릴 적부터 유모로서 수양대군을 돌봐왔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훗날 신빈 김 씨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승하했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같은 후궁이었던 혜빈양 씨는 단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아들들과 친정가족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의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신빈 김 씨가 어릴 적부터 수양대군을 돌봐온 인연, 그리고 장남 계양군과 한학 가문의 혼인 관계 덕분에 신빈 김 씨의 아들들은 계유정난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신빈 김 씨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에게도 큰 슬픔은 있었습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에 막내 아들 담양군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담양군은 이미 정혼까지 한 상태였기에 문종은 이복동생의 죽음을 매우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문종은 담양군의 정혼자에게 상복을 입혀 정실 부인으로 확정 지으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빈 김 씨는 막내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지 불과 3주 뒤의 일이었습니다. 연이은 큰 이별에 신빈 김 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살았습니다. 당시 후궁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신빈 김 씨의 경우는 특히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신빈 김 씨는 당대의 많은 여성들처럼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었습니다. 신빈 김 씨는 요절한 아들 담양군을 위해 불경을 인쇄하려고 했습니다. 문종은 쌀 500석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고를 비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452년 단종 즉위년에 신빈 김 씨의 차남 의창군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단종은 의정부와 논의한 후 신빈 김 씨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심은 왕의 명령보다도 강했던 것입니다. 신빈 김 씨의 셋째 아들 밀성군은 어머니를 오래 모시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묘적사에 후하게 시주하고 신빈 김 씨의 원찰로 삼았습니다. 신빈 김 씨는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온천을 찾았습니다. 단종실록부터 신빈 김 씨의 온천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온천으로 갈 때마다 아들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1454년 단종 2년 3월에는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이 함께 따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물자가 소비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관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신빈 김 씨를 대접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조는 자신을 어릴 적부터 돌봐준 신빈 김 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464년 세조 10년 음력 9월 4일 신빈 김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장남 계양군이 죽고 불과 17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쌀, 콩 등 모두 70석을 부위로 내렸습니다. 신빈 김씨의 묘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급에 있습니다. 1994 연경기도 기념물 재배고 13호로 지정되어 지금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비에서 정일품 신빈까지 신빈 김씨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종의 사랑을 받았고 6명의 왕자를 낳으며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부드러운 성품과 근신하는 태도,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타고난 신분이 절대적이었던 조선시대, 그 시절에도 사람의 진심과 성품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